전강 후약의 화요일장 포인트 3개로 오늘 장을 압축해보죠. 먼저 포인트 1. 숨고르게 하는 지수, 그 안에서도 활발하게 도는 소외주 순환매 장세가 되겠습니다. 코스피, 미 증시 강세에 호기롭게 5,370선 고점 부근까지 다가갔지만요. 차익 매물로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또한 어제 정책 기대감으로 유입됐던 프로그램 차익 매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간 소외되었던 섹터군에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심으로 그 섹터의 순환매가 도는 흐름 오늘 또 강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쪽이 있죠? 1월 역대 최고 월간 수송 실적 소식에 대한항공을 필두로 한 항공주가, 또 원전 모멘텀 붙은 대우건설 중심의 건설주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내수, 외국인 인바운드 모멘텀 부각되면서 롯데쇼핑이 오늘장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 2. 반도체 소부장주 동반 하락에도 주목을 해보시죠. 고객 예탁금이 109조 원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뒷받침되어주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오늘 나오는 코스닥 대형 반도체 장비주들의 하락, 기회로 이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코스피도 지수가 쉬어가는 가운데 소외주 쪽 순환매가 강하게 도는데 연기금의 코스닥 벤치마킹 운용 목표 비중도 높아질 수 있다. 코스닥 액티브 ETF도 다수 신설된다고 한다. 우리는 이렇게 기저에서 코스닥을 향해 움직이는 발빠른 정책 뒷받침이 쌓이는 걸 보고 오늘의 코스닥 하락을 또 똘똘하게 기회로 활용해 봐야겠습니다. 포인트 3. 빗장 풀리는 마트 새벽 배송, 이에 따른 최대 수혜주는 어디로 향할까요?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14년 만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2012년 골목상권 보호로 도입됐던 대형마트 새벽 배송 금지 규제. 사실상 그 빈자리 법적으로 대형마트가 아닌 쿠팡이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소식에 순환매 돌며 급등하고 있는 롯데쇼핑, 현대홈쇼핑, 또 이마트, 신세계, 그리고 CJ 대한통운까지 과연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 어디가 될까요?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양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고점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마감 들어 다시금 조금 더 상승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는데요. 5,363포인트까지 터치를 하며 호기롭게 출발했던 지수는 이내 상승폭을 반납하며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좀 나왔던 모습. 상승폭이 조금은 반납되나 싶었지만 지지부진했던 오후 2시 구간을 지나서 오후 3시부터는 다시금 상승 탄력 강하게 또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는 0.63% 상승 중에 있는데요. 오늘 지수를 힘내게 해주는 근본 원인으로서는 무리금융 지주라든지 일부 지주사들이 강하게 힘을 내주고 있고 또 플러스 여기에다가 삼성전자가 보합권에서 잘 버텨내주고 있죠. 현대차는 백덤블링을 하는 아틀리스를 공개한 이후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강했지만은 또 정규 시장에서는 탄력이 떨어지는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지수가 소외주의 순환매 속에 대우건설이라든지 또 일부 유통주의 강한 매기가 돌면서 지수는 살아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완전히 쉬어가고 있습니다. 1,141포인트까지 터치하며 호기롭게 출발했던 건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지만요. 이내 하락 전환하면서 1,109포인트까지 미끄러졌고 현재도 0.82% 하락세를 이어가며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총 1위부터 14위 종목 모두 빠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플랫폼 업체들 플러스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지부진하고 여기에다가 메지온이라든지 휴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총 상위주들이 오늘 조용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도 쉬어가는 상황 0.81% 빠지면서 1,118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외국인이 그래도 거래소에서 이틀 연속 매수 우위를 외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1,440억 원 매수 우위 기록,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5,800억 원 넘게 사자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은 거래소에서만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7,488억 원 사자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상승장에서 또 우리 개인은 매도 우위를 기록하며 1조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파이널콜로 오늘 장을 정리해봅니다. 두 분과 함께 보죠. GL리서치 박창윤 대표 그리고 에코리서치랩 황주명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전장과 오후장을 나눠서 특징 섹터와 종목별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전장입니다.
아주 호기롭게 출발했던 양 시장이었습니다. 모두 장중 고점이 오전장에서 개장과 동시에 나왔는데 이때 상승 탄력을 이끌었던 동력은 바로 자동차와 로봇, 백화점에서 좀 압축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가 백덤블링을 하는 아틀라스를 공개하자 테슬라보다 좀 기술 우위에 있는 로봇이다라는 증권사들의 평가가 쏟아지면서 현대차도 현대차지만 오늘 되려 현대오토에버라든지 HL만도 같이 로봇 부품 쪽에 모멘텀이 있는 쪽 플러스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한온시스템도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현대차 그룹주보다는 로봇 모멘텀이 좀 부각되어 있는 부품사라든지 현대차 그룹 계열사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주 안에서는 개별 모멘텀이 유효한 물류 쪽의 모멘텀이 유효한 유진 로봇 플러스 삼현, TXR 로보틱스 이 세 종목이 좀 순환매가 강하게 포착이 됐던 하루였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도 롯데쇼핑 그리고 오늘 신세계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이마트도 오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으면서 유통주들의 현대 홈쇼핑까지 유통주들의 강한 매기가 쏠리고 있는 하루입니다. 반도체 장비 쪽은 오늘 일제히 쉬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비전, 원익 IPS의 낙폭이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어요. 이오테크닉스, 유진테크 어떤 쪽 할 것 없이 전공정, 후공정 오늘 모두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반도체 장비를 하락 테마로 꼽아봤습니다. 오전장에서의 질문, 롯데쇼핑, 이마트, 신세계, 유통 쪽을 향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새벽 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이 유통주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하루입니다. 그동안 대형마트에 적용됐던 심야, 새벽 영업 제한이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장 불리했던 오프라인 유통 대기업의 손발이 이제 풀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되고 있는 건데요. 단순히 이제 시장은 규제가 풀릴 거란 뉴스보다는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액 증가, 여기다 물류 효율 개선, 나아가서 이제 이익 레버리지 확대의 연쇄 효과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롯데쇼핑과 신세계가 52주 신고가 경신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또 증권사에서는 롯데쇼핑 다 목표가 상향 조정했거든요. 오늘 이 같은 규제 완화 움직임 뉴스에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 하나만 꼽아주신다면요, 박창현 대표님. 지금 롯데쇼핑, 신세계 같은 경우에 둘 다 이제 오늘 리포트가 나왔죠. 리포트 효과와 더불어서 둘 다 이제 롯데쇼핑의 경우에는 PBR이 0.1배 대 0.13배 그리고 이마트의 경우에도 0.18배 이러기 왜 이렇게 때문에 써요? 지금 가치주, 장부주로서 어느 정도 이제 성격이 좀 어느 정도 같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현금이 많으니까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신세계의 경우에는 터미널 부지 이에 따른 부동산 재개발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인천공항 면세점 D2 면세점 부분 철수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올해 한 100억 정도 추가적인 여기에서의 이제 실적 상향하는 부분 자체가 지금 오늘 리포트에서 부각이 되었었고 롯데쇼핑의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올 26년도에는 반드시 비중을 늘려가야 될 종목 얘기를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PBR 0.1배 대 여기에 더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건드려주면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유통주 안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저 지금도 고민을 하고 네. 있는데요. 딱 이게 탑픽이다라고 지금 머릿속에 딱 탑픽을 꼽기는 좀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내수 소비주에 썼을 때 인바운드 수요 증가 그리고 이제 단체 인바운드 관광객의 증가 플러스 최근에 주식 올라오면서 자산 효과에 따라서 최근 백화점주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이나 그 다음에 서브 T&D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머릿속에 바로 이렇게 스치는데 롯데쇼핑이나 이마트나 신세계 중에서 하나를 사야 된다? 그럼 난 과연 뭘 살 수 있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가도 이미 어느 정도 좀 올라왔고. 그렇죠.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되었고요. 어제는 이마트, 오늘은 롯데쇼핑 네. 같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중에서 딱 하나만 꼽자면 그래도 롯데쇼핑 뽑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PBR 0.1배 때 같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월 2회 의무 휴업,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10시부터 새벽 시간대까지 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제 발목이 잡혀 있었던 부분이 이제 풀린다는 것들, 그로 인해서 새벽 배송이 가능해진다는 것들은 경쟁력의 어느 정도 회복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캐펙스 투자 없이 전국의 물류망을 갖추고 있는 이마트나 롯데쇼핑의 경우에는 둘 다 긍정적이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4분기 실적 측면에서 롯데쇼핑은 영업이익 2,277억으로 전년비 55% 성장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 분명히 지금 이번에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홈플러스 폐점에 따른 반사이익을 이마트와 롯데쇼핑 고루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마트보다 롯데쇼핑이 좀 더 웃어주는 부분은 해외 쪽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고 있다는 것. 베트남 쪽에 지금 현재
그 출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성장 자체가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으면서 경쟁사 대비해서 이런 쪽에서 좀 더 유리하다는 것, 이런 부분이 좀 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뭐 내수주 그 안에서 유통주 안에서 롯데쇼핑까지 오늘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까 어느 정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뭐 이마트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해외라는 모멘텀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아무래도 롯데쇼핑이 이마트는 먼저 올라갔잖아요. 네. 후발주자로서 따라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페어 트레이딩 관점에서 따라 올라가는 종목이 단기적인 그 탄력도 측면에서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뭘 살까 고민하다가 저는 롯데쇼핑 좀 토픽으로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기업 마트들이 이렇게 세력 배송을 실시하게 되면은 물류 담당은 다 CJ 대한통운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쪽에 따른 매기 때문에 오늘 CJ 대한통운 뭐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수혜주 CJ 대한통운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요? 영업 레버리지 이런 부분 확대 이런 것들도 같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에 따른 이제 Q 증가 자체는 분명히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본질적인 차질 개선 이런 부분 자체가 확실하게 뒷받침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CJ 대한통운은 일전에 쿠팡이나 쉬인, 테무 이렇게 상륙을 했었을 때도 이에 따라서 전략적 협업을 CJ 대한통운이 한다 하면서 그때 올라오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또 꺾이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규제가 완화가 되어가지고 새벽 배송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자체를 1차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마트나 롯데쇼핑의 경우에는 자체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걸 또 내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까지도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보게 된다면 단순히 우리가 일차원적으로 CJ 대한통운은 뭐 직접적인 수혜 이런 부분을 논하기보다는 바로 이제 롯데쇼핑이나 이마트 이런 쪽을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 측면에서 좀 말씀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유통주 안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만 그래도 롯데쇼핑 픽해 주셨고요. CJ 대한통운까지 집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후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또 건설주 안에서 대우건설이 오전부터 아주 주인공 역할을 톡톡히 해줬습니다. 원전 모멘텀이 붙으면서 대우건설 초급등했고요. 어제 DLENC의 바톤을 대우건설이 그러니까 받아준 거죠. GS건설, HDC, 현대산업개발도 이제 건설주들도 순환매가 돌면서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 ENA뿐만 아니라 원전 쪽 안 붙은 종목들도 이제는 뭐 부동산 정책에 힘입어서 또 그동안에 소외받았다라는 인식 속에 소외주들의 순환매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시장이고요.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도 슈팅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 쪽 1월 운송, 인천공항의 운송 물량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대한항공을 필두로 한 한진 급등하고 있고요. CJ 대한통운 호실적의 급등, 한섬도 이제 옷 만드는 브랜드죠. 관련해서 급등하고 있는 호실적에 급등하고 있는 세 종목 꼽아봤습니다. 퓨리오사 AI도 이제 테마주 성격으로 오늘 가장 급등 양상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DSC 인베스트먼트, 엑스페릭스, 포바이포가 대표적으로 상한가에 진입한 세 종목이 되겠습니다. 반면 그동안 급등했던 우주항공 쪽은 오늘 낙폭 확대하면서 세게 빠지고 있습니다. 세트레가이 어제 호실적 발표하며 급등했던 인텔리안테크 차익 실험 매물 출회되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후장에서도 여전히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우건설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부근까지 급등하는 대우건설. 오늘의 급등엔 두 가지 배경을 꼽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연 원전이 되겠습니다. 미국, 체코, 베트남 원전 수주 가능 지역을 확대 제시하자 대우건설 지금 원전 시공 모멘텀 강하게 받아가고 있고, 두 번째, 안 좋은 실적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했다라는 인식이 퍼진 겁니다. 지난해 4분기 모두를 놀라게 한 1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거뒀던 대우건설. 4분기가 너무 부진하다 보니 연간 실적 또한 적자로 전환했는데 사실 이렇게 부진했던 이유는 대규모 손실 처리에 따른 잠재 부실 때문이었고 이에 대한 리스크를 이미 주가가 선 반영했다. 그리고 올해는 좋은 이제 턴 어라운드 할 일만 남았다라는 것이 증권가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급등 너무 세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급등이 과연 반등의 서막일지 아니면 다른 건설주들로 좀 순환매가 옮겨 붙을지 여부 궁금한데 황주면 대표님 오늘 대우건설 급등 어떻게 보셨어요? 네, 대우건설 급등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테마 넘버1 전력난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현실적인 전력난에서 뭐 전 세계 테마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결할 거냐? 원전이라는 거죠. 뭐 단기적으로 가장 빠른 전력에 대한 성과와 기대를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원전 수주 관련을 하게 되면 건설주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지어야 되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은 결국은 무언가를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수주로 연결되는. 그 대한민국의 글로벌 건설주들은 대부분 다
원전 테마주를 엮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 실적이 뭐 선반영됐다라는 부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소문에서 뉴스에 팔아라는데 우리는 이제 뉴스가 났습니다. 그럼 우리 뉴스가 났는데 부정적인 뉴스가 났으니까 오히려 역행을 하면 되겠죠. 이제는 우리 주식을 살 때다. 이렇게 인지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구조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1번 원전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 미국, 체코, 베트남이 언급됐습니다. 파이프라인들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기대가 아니라 현실이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규모 손실이 선반영됐습니다. 4분기에 1조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을 털어냈다라는 부분은 웬만한 잠재 부실은 다 털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나빠질 게 없다는 인식이 오늘 어떠한 상승폭의 가장 큰 핵심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두각을 받게 되면서 이제는 리스크는 줄고 오히려 기대감이 높아진다. 그리고 그것이 국내 부동산 가격의 턴어라운드와 함께 실적 상승에도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또 건설주들이 앞서 두각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부채 비율은 높지만 저 PBR주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도 저 PBR주로서도 두각을 받고 있는 그런 모멘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기 급등을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흐름상 리레이팅이 돼가지고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쭉 보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원전 테마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대장 건설주 중에 그래도 대장 건설주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뭐 EMS냐 아니면 뭐 현대건설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는 대장은 그래도 현대건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대우건설 수익이 나게 되면 현대건설과 어떤 구조적인 어떤 그 리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보시는 전략이 좋다. 그래서 현대건설 대장, 대우건설은 턴어라운드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전력을 키워드로 꼽아주신 황주명 대표님이시니만큼 현대건설 건설주 안에서 탑픽, 그 다음에는 대우건설도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NC소프트 실적 발표했네요. 4분기 영업이익이 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만 주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NC소프트의 오늘 게임주의 주가가 좀 조용한 상태였는데 NC소프트의 주가도 오전에 고점을 찍고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도 썩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0.5% 상승에 그쳐 있습니다. 자, 3시 20분입니다. 동시호가 상황으로 바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강 후약이 뚜렷하게 포착됐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상승 탄력 지켜내면서 상승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환하면서 하락 마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바이오 플랫폼 업체들의 부진한 모습 속에 코스닥은 0.9%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코스피는 그래도 마감 들어서 조금 더 탄력 더 키우면서 0.64% 상승 마감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빠지는 쪽, 반도체 소부장 쪽에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같이 하락하는, 코스닥이 하락하는 날은 매수해야 되는 날입니까? 아니면 반도체와 바이오를 따로 나눠서 좀 매수를 해보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따로 나누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최근에 시장을 좀 비트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바이오 투자하느니 최근에는 코스닥 ETF를 사겠다. 인덱스 쪽으로 조금 넘어가는 모습이 좀 같이 포착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전자 닉스 같은 경우가 음전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굳건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IT 소부장에 오늘 일정 부분 차익실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도 섹터는 아직까지는 반도체가 끌고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보다는 반도체 쪽이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안에서는 결국 이거죠. IT 소부장에서는 물론 원익 IPS나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여타 최근에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 뭐 토모큐브라든지 파크 시스템즈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리포트 나오면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정 장비 확대 이런 부분과 맞물려 가지고 테스트 소켓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과 함께 ISC 같은 경우에도 계속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어제 실적 발표한 TFE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강한 모습을 좀 기록을 했었고 지금 현 시점에서도 두 자릿수 상승 기록을 하고 있죠.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IT 소부장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선택은 증시 예탁금이 100조 원까지 떨어진 이후에 109조 원까지 다시 한번 9조 원이 리필이 되는 가운데 전자닉스를 지난 2주 동안에 10조 원이 넘게 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빠지면 전자닉스 사겠다는 그 수요 자체가 증시 예탁금으로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코스닥의 IT 소부장도 물론 좋을 수 있지만 선택하기 어렵잖아요.
오히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코스닥 ETF 대응이나 그리고 반도체 ETF 대응 이런 부분 자체가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하나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은 전자닉스 빠질 때 그쪽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바이오는 전반적으로 최근에 좀 부진한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최소한 추세가 돌리는 부분 자체를 확인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좀 차분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장인 알테오젠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안정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좀 돌리는 모습을 확인해야 바이오 전반적으로 지금은 뿌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접근을 하더라도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좀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오늘 또 우주항공 쪽이 쉬어갔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부진이 눈에 띄었는데 그동안 좀 하나그룹주들이 많이 급등해서 오늘 하나 비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렇게 급락하는 건지 단순 차익 실현 매물 소화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건지 오늘 하나그룹주 안에서 빠지는 종목 중에 기회를 노려볼 만한 종목 없을까요, 황주명 대표님? 네, 한화그룹들은 슈퍼사이클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원피간에 전력난, AI, 로봇, 그다음에 방산이 저는 A군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A군 안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대장주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 차익 매물, 물론 큰 물량은 아니지만 그다음에부터 시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차익 실현하겠다는 의지 이런 부분들이 매도로 나오는 거지 회사의 어떤 우려감으로 매도가 나오는 상황은 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110만 원대 언저리에서는 매력적으로 좀 보실 수 있다. 그래서 분할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이번 사이클은 큰 사이클입니다. 더 기대해 보시고 안정적으로 보셔도 된다. 그리고 특히 방산 테마의 대장이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 서브로 하나 시스템까지도 좋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시스템까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10만 원 언저리에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말씀해 주신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하락시마다 한번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주항공 쪽도 오늘 좀 조용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연장선상으로 우주항공 쪽도 볼게요. 워낙 급등한 데 따른 오늘 좀 쉬어가는 과정을 겪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이렇게 좀 다시 좀 급등할 확률이 높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워낙 스페이스X IPO도 이제 네.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 좀 노려볼 만할까요? 어제 인텔리안테크가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트랙아이가 좀 눈에 들어왔거든요. 인텔리안테크도 큰 폭의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었고 세트랙아이도 드디어 실적이 플러스 났다. 그러면서 이제 흑자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오면서 좀 따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세트랙아이도 한 8.9%, 인텔리안테크도 한 6%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우주항공 관련해 가지고는 그냥 심플합니다. 숫자로서 눈에 딱 찍히는 종목은 사실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 벤처투자처럼 실질적으로 스페이스X에 투자한 종목들 이 부분이 일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선은 스페이스X에 직접적으로 부품을 납품을 하는 기업, 즉 벤더 코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스피어나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짓고 슈퍼알로이, 특수광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지금 세아베스텔지주나 HVM 이러한 종목이 2선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3선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으로서 돌아왔던 인텔리안테크나 지금 말씀드렸던 세트랙아이 그리고 뭐 나라스페이스나 컨텍이나 여타 AP성 등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토탈해 가지고 보게 되면 이 안에서 항상 대장 역할을 했었던 쪽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어닝 쇼크 이후에 좀 불안정한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나그룹주가 돈반에서 빠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네. 있죠. 우주를 전반적으로 정리해드렸는데 그중에서 딱 이거다 싶은 거는 저는 그냥 지금은 그냥 대장인 미래에셋증권 이 부분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래에셋증권은 우주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투자 자산 쪽이죠. 그리고 증권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대금 상승에 따른 브로커리지 피의 상승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자산가치 재평가 즉 그 3차 상법 개정안 따른 자사주 소각에 따른 이에 따른 EPS 상향 이런 부분도 같이 삼박자가 고루 맞추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올라가는 종목이 조정 나오면 사면 최근 성과가 더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대장인 미래에셋증권 쪽으로 좀 약간의 키를 돌려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숫자가 나오는 쪽을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을 또 우주항공 탑필고 제시해 주시면서 하락시마다 집중해야 될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비메모리 부문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는 키움증권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글쎄요, 이제 조금 숨고르기 과정, 매물 소화 과정을 겪는 것 같거든요. 우리는 업사이드 좀 중장기적으로 짧게 잡아서 한 올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업사이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황주명 대표님? 네, 삼성전자도 슈퍼사이클을 맞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항상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네.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왜 기대치를 갖게 되냐면 결국은 재고 자산에 대한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재고 자산을 비축했다가 어떤 차익을 노리기도 하고 또 재고 자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레거시 제품까지 동날 정도로 완전히 물량이 없습니다. 3년치 물량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독이 났고 오히려 지금 못 만들어서 지금 문제가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한 2년치 정도가 더 연장된다고 했을 때에 5년 슈퍼사이클입니다. 그러면 3년 선반영 고려했을 때 저는 내년도까지도 삼성전자 좋을 것 같다. 혹은 후년도 6월까지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강조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받쳐준다라고 했을 경우에 한 번 더 턴어라운드 되는 과정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가 이제 17만 원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도 또 제 가장 크게 또 상승한 종목 중 하나인데 항상 12만 원 언더에서는 매력적이다. 12만 원, 10만 원 사이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20만 원 돌파를 도전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시총이 굉장히 큽니다. 1,000조라는 시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빠르게 이제부터 바라는 과정보다는 오히려 낙폭을 이용해서 트레이딩하는 전략, 그다음에 한 번 더 트레이딩 수익 난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으로 좀 구분해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짧게 삼천당제약도 여쭤볼게요.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와 그래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도 주가가 셀온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바이오는 조금 기다리자라는 의견이 우리 박창 대표님의 의견이셨지만 삼천당제약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될까요?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 84억 정도 기록을 하면서 전년비 220% 이상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삼천당제약을 숫자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있었던 다이치 상큐아의 추가적인 이런 SPS를 통한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에 대한 개발 기대감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다이치 상큐 이런 자회사라기보다는 이걸 매각을 해가지고 이제 대주주가 좀 다르다는 부분에서 일견 노이즈가 일정 부분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삼천당제약의 경우에는 알테오젠과 또 ABL 바이오가 좀 흔들리는 가운데 그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패시브 자금 유입까지도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최근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하지만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투심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런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 역할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쉽긴 합니다. 개인적인 결론은 좀 더 지켜볼 수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고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어제는 양지수가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면 오늘은 다소 쉬어갔습니다. 코스피는 5,300선을 회복했지만 다소 힘이 빠졌고요. 코스닥 지수도 소폭 하락했는데요. 오늘장 한마디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반등 후 숨고르기, 로봇과 저 PBR 매력 부각이었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4% 넘게 상승했다 보니 오늘은 쉬어가는 장세였는데요. 화요일장 증시 흐름과 특징 섹터 함께 정리해보시죠. 개장 때는 양지수 모두 상승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코스피도 보합권까지 좀 떨어졌는데요. 양지수 일중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코스피 일중부터 보겠습니다. 장중에 1% 넘게 강한 상승불 켜내기도 했지만 상승분 일부를 오후장 들어 반납했습니다. 그래도 5,300선은 지켜냈는데요. 현재 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5,301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보시죠. 코스닥은 개장 때와 지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장 초반에 하락 전환을 했고요. 오후까지 반등하지 못했는데요. 현재는 약 1% 하락하면서 1,115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특징적이었던 주요 섹터 4가지 정리해 보시죠. 첫 번째 상승 섹터는 로봇이었습니다. 오늘장 초반부터 로봇 섹터가 주목받았는데요. 어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실제 훈련 영상이 공개가 됐죠. 약 1분 30초 분량의 영상이었는데요. 아틀라스가 공중제비를 도는 영상이었고 실패하는 모습도 담으면서 현장성을 더했습니다. 도약부터 착지까지 완전히 끊김없이 수행하는 아틀라스의 모습에 이제는 전신 제어 능력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아틀라스 영상 공개를 통해서 로봇주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장 로봇주 안에서도 유진 로봇과 휴림 로봇의 주가 상승이 눈에 띄었는데요. 두 종목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유진 로봇 상승불을 강하게 켰습니다. 21% 넘게 상승하며 마감을 했고요. 휴림 로봇도 5%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현대차그룹 주가는 장 초반부터 견조하게 상승했는데요. 오후장에는 전반적으로 상승폭을 축소하기는 했습니다. 이 안에서도 현대오토에버가 가장 강하게 상승 3.3%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현대차는 보합권까지 좀 상승분 반납했습니다. 0.5% 상승하면서 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섹터 보시죠. 오늘장 주목받은 섹터 유통이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핵심 중 하나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인데요. 무려 14년 만에 새벽 배송이 허용되는 만큼 관련 기업들의 큰 호재로 작용할 거란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트와 택배회사에 이어서 백화점주에도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백화점 업종의 호실적 발표가 이어졌죠. 특히 오늘 신세계 백화점 사업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주얼리와 명품 실적이 견조했고요. 리뉴얼 효과도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또한 외국인 관광객 방문 증가도 백화점주 전반에 훈풍을 더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도 작년에 외국인 매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유통업종에 대해서 춘절 연휴를 앞두고 한일령과 맞물린 중국인의 입국이 기대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유통주 전반의 주가 보겠습니다. 이 안에서도 롯데쇼핑 가장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14.8% 상승으로 마감. 이마트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죠. 9.4%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현대백화점과 호텔신라 또 오늘 호실적을 발표한 신세계도 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 섹터 보시죠. 금융입니다. 금융주 상승 랠리가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저PBR 매력주들이 주목받고 있죠. 은행주와 증권주의 PBR이 낮다는 분석이 주가에 상승 탄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배당 확대와 저PBR에 대한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은 특히 은행주에 집중했습니다. 은행주가 계속 우상향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시중금리 상승 그리고 상법 개정안 등 여러 상승 모멘텀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는데요. 금융주 전반의 주가 상승폭을 켜냈습니다. 이 안에서도 대신증권 견조했고요. 하나생명과 큐캐피탈, 현대해상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지주사들도 강했는데요. 한국금융지주 5.3% 상승, 신한지주도 4.8% 상승으로 오늘장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에서 하락한 섹터 보겠습니다. 우주항공입니다. 최근 많이 올랐던 섹터인데요. 우주항공 안에서도 오늘 스페이스 X 관련주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xAI와의 합병 소식 이후에 스페이스 X와 연관된 종목들 강세를 지속했었죠. 관련주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다 보니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 관련주 주가 보겠습니다. 세트랙아이 가장 큰 하락폭 보였습니다. 8.7%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미래에셋 벤처투자도 그동안 견조했지만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나왔습니다. 5.7% 하락하면서 오늘장 마쳤습니다. 수급이 비교적 줄면서 쉬어간 화요일장이었습니다. 전일 큰 폭의 상승 이후 숨고르기 국면이었는데요. 이어지는 분석도 성공투자 오우증 씨와 함께해 주시죠. 화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 시각 드링룸입니다. 외환시장 동향 오늘은 우리은행 이만열 연구원과 자세히 알아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 뚜렷한 방향성 부재한 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네요. 네, 오늘 환율은 1,459원에 출발한 뒤 장 초반에는 하락 흐름을 보였지만 이 장 막판에 반등하면서 1,450원대 후반에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글로벌 위험 선호 분위기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강세를 보였고요. 또 외국인의 순매수 흐름에 힘입어서 원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엔화가 이 중의원 선거 이후에 외환 당국의 강력한 구두 개입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달러화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여전히 환율 하단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연휴 기간 동안에 이 환율 변동성을 염두에 둔 수입업체의 달러 매수 수요에 환율은 1,453원을 바닥으로 반등해 현재는 1,45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전월 대비 0.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미국의 양호한 소비 경기가 이어질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잘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우리은행 임환열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